안녕하세요. 금인 아침마입니다. 제가 아파트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은 현재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했죠. 이 외에 뭐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자 모든 분들은 다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가계자금 대출은 1억 이상 대안도 안 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니까요. 매매자금이 아니라 1억 이상 대안 안 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개인 사업자나 법인 대표는 왜 가능하느냐? 바로 사업자금이기 때문이에요. 사업자금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손을 막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자금 대출은 뭐 최대 지금 저희가 취급하는 게 90%, 뭐 인터넷에서 110%, 100% 하는데 그 솔직히 좀 과장 광고고요. 일반적으로 거의 90%, 85% 많이 나가게 되는데 저희 쪽에서 이렇게 사업자금은 거의 90% 아니면 85%에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자,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 조건들이 개인 사업자고 법인 대표라는데 이 중에서도 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죠. 무직자, 직장인 다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채무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부부, 직계 가족에 한해서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늘 알려드릴 사례인데, 얼마 전에 가정주부가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가정주부가 연락을 주셨는데, 내가 고금리 대출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다. 캐피탈의 대출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상환하기가 이제 힘들어져서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솔직히 가정주부면 무직자인데, 무직자가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캐피탈에만 3건으로 무려 6천만 원을 이용하시거든요. 6천만 원이요? 가정주부신데? 보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아파트론이라는 그 신용대출 상품이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무직자야 뭐 대출에다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이용하신 거예요. 이건 대안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로 해서 받았는데 어찌 그게 좀 싼 걸로 안 될까요? 이자가 낮은 걸로 안 될까요? 아파트가 있으시면 그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좀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파트 담보하면 안 되고, 우리 아저씨가 이거 몰라요. 아파트 담보 했다가는 큰일 나요. 저 아저씨가 이거 알면 저 쫓겨나요. 큰일 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께서 배우자가 아닌 뭐 그러니까 친가 쪽이라든가 친정 쪽이라든가 아니면 형제 자매가 뭐 도와줘서 이걸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걸 고객님 힘으로 갚아 나가야 된다면 제가 봤을 땐 절대 이거 못 갚아 나갑니다. 가정주부가 소득이 어디가 있어요? 뻔히 소득이라고는 배우자분, 남편분이 벌어오는 생활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을 건데, 그 생활비 쪽에서 지금 이거 갚는다는 건데 6천만 원이 되는, 제가 봐서 6천만 원이면은 한 달에 납입 금액만 캐피탈이니까 다 올리금일 것이고, 한 200은 안 되더라도 이 정도면 150만 원 정도는 돼버리겠죠. 생활비를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지 이거 갖고 생활하고 그러겠어요. 뭐 본인이 뭐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뭐 조금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런 거 해가지고 이거 갚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냥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뭐 고객님의 사정은 제가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남편분하고 배우자분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많은 부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사기당하기가 딱 좋습니다. 사기꾼들이 고임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들 약점 찾아가지고 사기치고 다니니까 괜히 추가로 더 알아보지 마시고 차라리 배우자분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분 좋은 얘기죠. 남편하고 얘기했다고. 그냥 죽을 생각으로 설마 죽이게 하겠냐고 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에 이걸 딱 터뜨렸다고. 근데 사실 지금 남편분도 뭐 돈을 이렇게 많이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고 있느라 뭐 본 역시 뭐 사업자금도 필요하고 끝나고 뭐 통장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서 남편분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다만 이제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남편분이 동의를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자를 낮추는 방향으로 좀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그러신가요? 너무 잘 됐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KB 일반가로 2억 8,500만 원짜리였어요. 그럼 당연히 뭐 여기에 선순위 대출이 있겠죠. 선순위로 은행에가 어디가 있냐? 1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과연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법인 대표도 아닌데 어떻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분명히 무직자, 직장인, 프리랜서 이런 분들 안 된다고 했어요, 우순위가.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 남편분이 이분이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그리고 이제 남편 뭐 그냥 배우자라고 할게요.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분이 가정주부죠, 이분이 담보 제공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이 남편분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오, 이상하게 가네. 배우자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처음 구매할 때 배우자 앞으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순위 이 담보대출은 또 좀 복잡하네요. 이렇게 남편분이 채무자인 거예요. 배우자분은 또 그때도 당시에도 담보 제공을 하시고 남편이 채무자가 되고 그래서 후순위도 마찬가지예요. 후순위도 이 배우자분은 배우자가 담보 제공자가 되는 거고 이 남편분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을 이 가정주부 앞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남편분, 개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남편분 앞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누가 신용이 좋아야 될까요? 그죠, 당연히. 이분이 신용이 좋아야죠. 어차피 채무자는 이분이니까, 남편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분은 신용 좋고 이분은 신용 불량이다. 그러면 안 돼요. 뭐 연체 중이다. 그래도 안 되고. 신용은 이분이 더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이분 신용 따라가니까 다만 이분도 신용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죠. 뭐 연체 중이거나 신용 불량이거나 뭐 부채 과다자여도 뭐 상관은 크게 없는데 어차피 근데 두 분 다 신용을 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채무자가 신용 줘야 돼. 이렇게 해서 남편분 앞으로 해서 대출을 후순위로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과연 후순위로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자, 후순위로 이용하고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90%.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90%가 아니라 85%. 애초에 85%로 이분은 정해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최고 9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방이에요, 지방. 광역시. 어디라고 말을 꼭 해야 될까, 이거? 해도 될까? 가운데 있는 광역시예요. 가운데 하면 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90%까지는 안 나와요. 대부분 85%에서 멈춥니다. 뭐 일부 저축은행 가면은 90%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캐피탈이라서 85%까지만 가능한데, 자, 이분께서 85%를 계산하면 일반가 시세의 85%면 2억 4,200만 원이 가능하실 수가 있어요.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이건 조회를 또 해봐야 돼요. 자, 최대 2까지 가능하고, 선순위가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1억 5천에서 빼나요? 아니라고 했죠? 설정 금액, 근저당 설정 금액. 근저당 설정. 이게 1억 8천만 원이 돼 있겠죠? 그러면 1억 8천을 뺀 나머지 금액. 2억 4,200에서 1억 8천을 뺀 나머지 금액이 가능하죠. 그러면 얼마까지 되죠? 6,200만 원. 맞죠? 산수 잘하고 있죠, 저? 6,20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한 조회를 해야죠. 조회는 이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도 신용에는 이상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분 다 조회를 했고, 주 내용은 채무자 따라가게 되죠. 근데 다행히 이분께서 신용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85%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왔고, 6,200만 원을 후순위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6,200만 원. 캐피탈 3건에 6천만 원. 이거 평균이자가 제가 봤을 때는 10%대 중반일 건데, 이걸로 이용해가지고 얼마냐? 어디 여기다 줄까? 6.8%. 예, 이용을. 6,200만 원 6.8% 이용을 하셨어요. 이거 보세요. 10%대 중반이에요. 거의 이자가 3배 가까이 줄어들어 버리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6천만 원 그냥 간단하게 만기일시로 계산한다면 1년이면 10%면은 600에다가 중반, 그러면 300 하면 900만 원. 1년에 이자만 만기일시로 계산했을 때 대략이요. 900만 원. 6.8% 하면 6,200, 6.8%면 얼마니까? 66, 67에 42. 400만 원 정도. 그럼 3분의 1이 아닌데? 그러죠. 네, 그러죠. 3분의 1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20%가 저기가 돼야 되는데, 절반 이상 줄어든 거죠.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이용해가지고 이자를 절반 500만 원 정도 줄여버렸으니, 이분께서는 뭐 당연히 그런다고 해서 뭐 살림이 펴진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만큼 이자를 낮춤으로 인해서 조금의 여유는 더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은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에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 이분들이 사업자금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이걸 이용하지만, 당장 내가 사업자금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 신용대출이 10% 이상 아니면 이보다 더 높은 금리 이상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어찌됐든 이걸 받아가지고 이자를 낮춰야죠. 근데 이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자 낮추죠. 또 하나는 채무를 통합해서 신용 등급 돌릴 수. 캐피탈 3건이잖아요. 이걸 하나로 줄이잖아요. 어차피 이제 이분께서 받긴 했지만 만약에 소유자분이라면 대출을 한 건으로 줄이는 거예요. 등급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담보대출로 또 속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나 법인대표,
분이라면 후순위 담보대출을 꼭 사업자금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상품을 이용해서 이자 지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 등급까지 한번 올려보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